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여러 의혹을 받아온 각종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앞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구미시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 추진 중인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포항, 호미곶 등 경북 동해안 지역 해맞이 명소들이 벌써부터 북적이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40여 년 전 도난당했던 송광 오불도가 원래 소장처인 순천 송광사로 돌아가 보물 지정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와 함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오늘 새벽 경북 서부 지역부터 시작됐는데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와도 기온은 내려가지 않겠고요. 주 후반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큰 추위가 없어서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으셨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린 가운데 지금은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은데요. 아침에 경북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퇴근길 무렵이나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4도, 안동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10도, 안동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여러 의혹을 받아온 각종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앞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가 계속될지도 불투명하고 예산 지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새마을 전도사라 불리며 글로벌 새마을 포럼을 이끌던 영남대학교 최해출 교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글로벌 새마을 포럼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상북도로부터 8억 원을 받아 행사를 열어왔는데 내년 행사 개최가 불투명해졌고 대구와 경상북도 모두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말 문을 연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원은 현재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240명가량의 학생이 등록해 전액 외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낸 코이카조차 내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지원금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등록금 전액 면제하고 생활비 청구시킵니다. 1년 동안. 이게 장학금의 원칙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들하고 뭐 은행 같은 이런 데들이 자기들이 감사를 받아야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지금 훔칠 가능성이 많죠. 연간 7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경상북도도 내년에 지원 계약이 끝나 앞으로 추가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나는 지원을 하고 내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한 거는 내년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결정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은 등록금 없이 외부 지원금만으로 운영된다며 학교 자체 자금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들어온 재원으로 당분간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그게 들어온 재원이 없다면 어렵다는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중복 특혜 지원 등 갖가지 의혹을 받아온 새마을 운동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구미시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 추진 중인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IT 중심의 산업도시인 구미시가 소재 혁명의 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가 추진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구미시와 산업부, 경상북도, 전라북도가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88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섬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 연구 개발, 관련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 장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장 탄소 성형 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를 건립합니다. 대외적인 무역 구조에서 취약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될 것 같고
이로써 우리 구민은 그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그 토대를 마련했다. 구미시가 추진 중인 5공단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미 4,25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도레이 첨단 소재가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 섬유 등을 생산하기로 한 데 이어 200여 개 다른 기업들도 유치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상용화, 직접 일반 상품화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거기 또 R&D 지원, 그리고 또 리사이클링 센터 등 모든 탄소 관련 산업들이 거기에 집적화될 겁니다. 탄소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구미의 IT와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해 포항의 철강 산업까지 아우르는 첨단 산업의 재편화와 기술 고도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30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버스 요금은 150원이 인상된 1,250원, 청소년 요금은 80원이 오른 850원이며 급행버스는 200원이 인상된 1,650원, 청소년 요금은 90원이 올라서 1,100원이 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 중심가 등 53개 노선의 막차 운행 시간을 25분 연장해 밤 11시 반까지 운행하는 한편 도시철도의 보안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교통정책 실패를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명을 이용해서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보광 재배가 최근 도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 시설 채소를 보광 재배하면 수량이 늘어서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거베라 꽃재배 하우스에 고압 나트륨 등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루 5시간씩 조명을 비춘 결과 꽃 수확량이 30% 정도 늘어나고 실내 온도도 2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보광 등의 빛과 열이 생육을 촉진하고 동시에 난방 효과도 낸 겁니다. 일조량이 이제 하루에 5시간을 주니까 빨리 이게 개화가 됩니다. 난방 자체가 덜 피가 많이 봅니다. 스마트 농장이 보급되면서 보광 등 관리는 더욱 손쉬워졌습니다. 휴대전화로 하우스 내 상황을 살피며 불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곳 토마토 농장도 수확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한 화방에 피는 그 꽃의 열매 열리는 그 열매 현상이 있는데 그때보다 한 1.5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보광 효과는 하루 중 햇빛을 쬐는 시간이 가장 짧고 햇빛의 세기도 가장 약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가장 높습니다. 또 설치비나 전기 요금 등을 고려해 10아르당 적정 전력 소비량을 30kW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작물 중에서는 시설 오이 재배가 보광 효과가 가장 좋고 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 그리고 장미와 거베라 등 화훼류에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농촌진흥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 호미곶 같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해맞이 명소들은 새해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인파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서 남들보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벌써부터 북적였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상생의 손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장엄한 그림처럼 느껴지는 포항 호미곶 바다. 바다에는 오른손, 육지에는 왼손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게 매우 이색적입니다. 바다와 조각상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려는 연인과 친구, 가족들의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둘째가 바다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그냥 무작정 그냥 포항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가족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첫째 딸내미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뒤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 설렘과 함께 소원도 빌어봅니다. 오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도 들고요. 새해가 얼마 안 남아서 그때는 복잡한데 여기까지 와서 모든 식구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포항 호미곶 새천년 광장에서 제19회 호미곶 해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는 이번 축전 주제로 호미곶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정했습니다. 첫날 자정 행사에서는 화려한 영상과 특수 효과의 뮤직 불꽃쇼와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타종식이 열려 새해가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이어 다음 날 해맞이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과 시민들의 새해 축복을 상징하는 2017개의 복주머니 이벤트도 열립니다. 호미곶은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30여만 명이 몰릴 정도로 해맞이 명소로 유명합니다. 강한 바람에 대비해 대형 텐트를 이용한 방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대 행사로 소원지 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올해에도 10,000명분의 떡국 나눔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영덕 3사해상공원과 울진 망향정 등 경북 동해안의 일출 명소들은 새해맞이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내년 2월 18일 일본 교토시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다구시가 오페라와 사물놀이 공연팀을 교토에 파견하는 등 7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구시와 교토시는 한일 간의 문화 교류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해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구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계기로 간사이 지역 일본 관광객 10,000명을 유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본과의 관광 교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남 교환 뉴스. 오늘은 40여 년 전 도난당했던 송광사 오불도가 원래 소장처인 순천 송광사로 돌아와서 송광사가 보물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란 소식 여수문화방송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부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송광사 오불도입니다. 1725년 조선시대 대표 화승인 의겸 스님이 그린 것으로 모두 7폭으로 구성된 53불도의 일부입니다. 지난 1970년을 전후에 도난당한 이 오불도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달 초 다시 한국으로 반환됐고 송광사로 옮겨졌습니다. 송광사 도난문화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건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증자와 또 포트랜드 박물관 이런 분들의 흔쾌한 그 마음을 이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모셨다는 데서는 송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사라진 오불도 2폭 가운데 한 폭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53불도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환수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찰 측은 당초 오불도가 봉안됐던 이 불조전 전체를 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광사의 53불 사상과 화엄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고요. 그 불조전과 53불상 그리고 53불도를 함께 보물 지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광사 측은 오는 29일 봉안식을 가진 뒤 신축 박물관 개관에 맞춰 오불도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방송 소식입니다. 부산 서면 부전천을 덮고 있는 복개시설을 걷어내고 서울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서면로 지하에 있는 부전천입니다. 햇볕은 전혀 들지 않고 바닥엔 오염물질과 진흙이 쌓여 있습니다. 복개된 부전천을 되살리기 위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판 청계천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선 서면역에서 광무교까지 이어지는 750m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최근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됐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 뒤 오는 2018년 연말쯤 완공됩니다. 이후 서면역에서 동해남부선 역사까지 이어지는 복원 2단계 사업이 진행돼 일대가 친수 공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전천을 고쳐서 부전천이 많은 부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제일 오래되고 또 주차 부분도 최고 오래되죠.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정확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사를 해달라는 거죠. 부산시는 부전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인들을 설득하는 한편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부전천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4월까지를 환경오염사고 대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3개 시군의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환경기초시설과 배수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배수 위탁 수탁업체의 배수 무단 방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난방 유류 보관시설과 사용하다 남은 농약 등 수질 오염원 유출 사고에 대비해 관리와 홍보도 강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회사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여금을 횡령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기 회사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기여금 5억 7천만 원, 국민연금 기여금 5억 8천만 원 등 모두 1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이달 23일로 예정된 상주 영덕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서 이달 2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군이 직영하는 숙박시설을 할인합니다. 할인 대상 숙박시설은 창포 풍력발전단지 내 바다숲 향기마을과 해맞이 캠핑장, 장사해수욕장 펜션 등 3곳이며 4명 이상 한 팀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당일이나 전날 통행권 또는 휴게소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기존 요금은 1일 기준 바다숲 향기마을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펜션 5만 원, 캠핑장은 4만 8천 원이지만 이 기간 동안은 하루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오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성줍 예산 3리 주민들이 35만 원, 성주군 성줍 천우건설 우태기 씨 10만 원, 도명숙 씨 30만 원, 성주군 성줍 금호전기 배준형 씨 30만 원. 성주군 금수면 배창우 씨 10만 원, 성주군 가천면에서 동원 1, 2 주민 13만 원, 동원 1, 2 주민 9만 원, 화죽 1, 2 주민들이 11만 원. 성주군 성줍 대왕 1, 2 주민 1동 35만 원, 성주군 성줍 친환경 농약 농자재 신준식 씨 5만 원, 성주군 금수면 이장 상록회원 1동 20만 원, 성주군 금수면장 이목자 씨께서 5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추위가 없어서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으셨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린 가운데 지금은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지만 아침에 경북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퇴근길 무렵이나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4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9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도, 봉화는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은 1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